오늘은 우체역 전파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출력층에서의 우체역 전파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신경망에서 각 층에서의 선형회귀값 Z, 각 층에서의 출력값 A, 가중치 W2, W3, 바이어스 B2, B3, 그리고 최종 손실값 E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수식들은 우리가 우체역 전파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전에 학습했던 머신러닝 강의 23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신경망에서 우리는 출력층에서의 가중치 W3에 대한 미분값, 즉 W11, W21, W12, W22에 대한 4개의 미분과 출력층에서의 바이어스 B1, B2에 대한 2개의 미분, 즉 총 6개의 미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우체역 전파 공식을 유도하고 은닉층에 대한 우체역 전파 공식은 다음 시간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부터 출력층에서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한 우체역 전파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중치 W11이 변할 때 최종 오차 E는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에서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E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미분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W11이 변할 때 오차 E가 얼마나 변하는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차 E는 앞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출력층 노드 1에서의 오차 E1과 출력층 노드 2에서의 오차 E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덧셈의 형태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망 구조를 보시면 W11이 변할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W11이 변할 때 Z1이 영향을 받고 Z1이 변함으로써 A1이 영향을 받고 최종적으로 A1이 변하기 때문에 오차값 E1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W11이 변할 때 영향을 받는 오차는 오직 E1이고 그래서 W11이 변할 때 오차 E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의 두 번째 항인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E2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수식은 라운드 11분의 라운드 E1인데 우체역 전파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국소적인 미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즉 체인룰에 의해서 W11분의 E1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은 A1에 대한 E1의 변화율, Z1에 대한 A1의 변화율, 그리고 W11에 대한 Z1의 변화율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라운드 11분의 라운드 E1이라는 것은 라운드 A1분의 라운드 E1,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운드 Z1분의 라운드 A1, 라운드 Z1분의 라운드 A1, 그리고 라운드 W11분의 라운드 Z1,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3개의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룰로 분리한 수식에 우리가 앞장에서 정리한 다음과 같은 수식들을 대입하여 정리해 보면 최종적으로 가중치 W11분의 오차 E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수치미분이 아닌 곱하기 형태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분이 다음과 같이 곱셈 형태의 수식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가중치 W21에 대한 오차 변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2, 즉 가중치 W21이 변할 때
최종 오차 2는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경망 구조에서 보시듯이 가중치 W21이 변하면 Z2가 변하고 Z2가 변하면 출력값 A2가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A2의 변화로 인해서 오차값 E2만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W21이 변할 때 영향을 받는 오차는 E2이며 E1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2를 덧셈의 형태로 전개한 이 수식에서 첫 번째 항, 즉 W21이 변할 때 오차값 E1이 변하는 이 부분은 0으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W21분의 E2에 대한 변화율을 체인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국소적인 미분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앞장에서 마찬가지로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E2라는 것은 W21이 변할 때 최종 오차 E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체인룰에 의해서 A2에 대한 E2의 변화율, Z2에 대한 A2의 변화율, 그리고 W21에 대한 Z2의 변화율, 즉 다음과 같이 3개의 국소적인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미분에 우리가 앞장에서 전개했던 다음과 같은 수식을 대입하여 정리해보면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2라는 것은 앞장에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곱하기 형태의 수식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가중치 W12에 대한 오차 변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W12에 대한 오차 2의 변화율 또한 보시는 것처럼 W12가 변할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은 Z1, Z1이 변함으로써 출력값 A1이 변하고 A1이 변함으로써 최종 오차값 2에서 로드 1의 에라 E1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라운드 W12분의 라운드 2라는 수식에서 두 번째 항인 W12에 대한 E2에 대한 변화율, 즉 W12가 변할 때 E2는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인 다음의 수식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첫 번째 항에 대해 앞장에서와 동일하게 체인룰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국소적인 미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국소적인 미분을 해석해보면 라운드 W12분의 라운드 2라는 것은 W12가 변할 때 최종 오차값 E1이 얼마나 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체인룰에 의해서 출력값 A1이 변할 때 오차값 A1의 변화율, 선형회귀값 Z1이 변할 때 출력값 A1의 변화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치 W12가 변할 때 선형회귀값 Z1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3개의 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3개의 식에 우리가 앞장에서 요약했던 다음과 같은 수식을 대입하고 전개해서 정리하면 라운드 W12분의 라운드 2라는 미분값이 앞장에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곱하기 형태의 수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라운드 W12분의 라운드 2라는 미분식이 다음과 같이 곱하기 형태의 간단한 수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 가중치인 W22에 대한 오차 변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W22가 변할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W22가 변하면 선형회귀값 Z2가 영향을 받고 Z2가 변하면 노드2의 출력값 A2가 변하며 A2가 변하기 때문에 오차값 E2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라운드 W2분의 라운드 2라는 수식에서 첫 번째 항인 라운드 W22분의 라운드 2원, 즉 W22가 변할 때 오차값 2원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전혀 2원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두 번째 수식에 대해 체인룰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국소미분으로 나누고 각각을 해석해보면 출력값 A2가 변할 때 오차값 E2가 얼마나 변하는지, 선형회의값 Z2가 변할 때 출력값 A2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가중치 W22가 변할 때 선형회의값 Z2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3개의 국소적인 미분으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국소적인 미분에 다음에 수식을 대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개해보면 라운드 W2분의 라운드 2라는 미분식이 앞에서와 동일하게 곱하기 형태의 수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미분식을 수치미분으로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곱하기 연산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출력층에서의 가중치에 대한 오차역전파 공식은 여기서 우선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출력층에서의 바이어스에 대한 오차역전파 공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층 노드 1의 바이어스 B1이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경망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스 B1이 변하면 선형회의값 Z1이 변하고 Z1이 변하면 출력값 A1이 변하고 이러한 A1의 변화로 인해서 오차값 E1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어스 B1이 변할 때 영향을 받는 오차는 오직 E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의 가중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라운드 B1분의 라운드 2라는 부분은 각각의 오차 E1과 E2 부분으로 전개할 수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스 B1이 변할 때 오차값 E2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첫 번째 항, 즉 B1이 변할 때 오차값 E1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체인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국소적인 미분으로 나누고 이 미분을 각각 해석해보면 바이어스 B1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값 E1이 얼마나 변하는지라는 것은 출력값 A1이 변할 때 오차값 E1이 얼마나 변하는지, 선형회의값 Z1이 변할 때 출력값 A1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바이어스 B1이 변할 때 선형회의값 Z1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국소적인 3개의 미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3개의 국소적인 미분에 우리가 앞장에서 알아본 다음과 같은 수식을 대입하고 미분을 하여 전개해보면 라운드 B1분의 라운드 2라는 수식이 가중치에서 마찬가지로 곱하기 형태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어스 B1이 변할 때 오차값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미분식이 수치미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곱하기 형태의 곱셈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출력층의 두 번째 노드 바이어스 B2에 대한 오차의 변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2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선형회의값 Z2가 변하고 Z2의 변화로 인해서 출력값 A2가 변하고 출력값 A2가 변함으로써 오차값 E2만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영향을 받는 오차는 오직 E2이며 노드 첫 번째의 오차인 E1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라운드 B2분의 라운드 E라는 수식을 각각의 노드별로 전개했을 때 첫 번째 항인 B2가 변할 때 E1이 얼마나 변하는지, 즉 B2가 변할 때 E2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E1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E1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두 번째 항인 라운드 B2분의 라운드 E2를 앞장에서 마찬가지로 체인룰을 이용해서 국소적인 미분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미분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B2가 변할 때 오차값 E2가 변한다는 것은 출력값 A2에 대한 오차 E2의 변화율, 선형회의값 Z2의 변화에 대한 A3의 변화율, 그리고 바이어스 B2에 대한 선형회의값 Z2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3개의 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식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대입하고 각각 미분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곱하기 형태의 수식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라운드 B2분의 라운드 E, 즉 바이어스 B2가 변할 때 최종 오차 E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미분식이 수치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곱하기의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출력증에서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변화율에 대한 오차 역전파 공식을 알아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구한 가중치 4개와 바이어스 2개에 대한 출력증의 손실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행렬로 간단히 오차 역전파 공식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력증에서의 가중치 변화율 라운드 W3분의 라운드 E를 다음과 같이 미분이 아닌 곱하기 형태의 수식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은닉층의 출력을 나타내는 A1, A2를 수식에 앞으로 이동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은닉층의 출력 A1, A2가 앞으로 나오는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여기서 은닉층의 출력 행렬을 다음과 같이 대문자 A2로 나타내고, 출력층에서의 손실 행렬을 보시는 것처럼 로스3로 정의한다면 가중치 변화율 라운드 W3분의 라운드 E는 다음과 같이 은닉층의 출력 행렬 A2의 전체 행렬과 출력층의 손실 행렬의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어스의 변화율 라운드 B분의 라운드 E 또한 이전 장에서 유도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바로 위에서 정의한 출력층의 손실 행렬 로스3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출력층에서의 미분식은 수치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시는 것처럼 행렬을 이용한 곱하기 형태의 수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한 오차 역전파 공식으로서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업데이트를 수행한다면 원래는 수치 미분을 이용했던 이 부분이 오차 역전파의 공식, 즉 행렬 기반의 곱하기 형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행렬 기반의 곱하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계산 속도가 빠를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미분으로 표현되던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알아본 행렬 기반으로 나타낼 수 있는 출력층의 오차 역전파 공식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은닉층에서의 오차 역전파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